백투브입니다. 저도 한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 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처럼 암호화 화폐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면서 그냥 지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이걸로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데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비트코인 가지고 뭔가가 생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사람이 번 수백억 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보통 우리가 돈을 버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벌죠. 제가 떡볶이집 사장이라고 칩시다. 제가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손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님은 떡볶이를 받아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확인이요. 손님은 떡볶이를 받아서 맛있게 먹고 저한테 돈을 낼 겁니다. 그럼 저는 돈을 벌겠죠. 보통은 돈을 이렇게 법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되파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번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이 300원이었는데 그게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그 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었겠죠. 그럼 그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번 돈은 어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코인이 4,700원에서 3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존버하다 꼴은 흑우 손해를 본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게 딱 어떤 시점에서 누가 돈을 벌 때 다른 누가 돈을 잃는 것이라면 상당히 직관적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시간 텀을 두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거나 잃게 되기도 하고 다 같이 돈을 버는 시점도 있고 다 같이 돈을 잃는 시점도 있습니다. 복권이랑 비슷하게 작용하기는 하는데 복권에는 없는 시간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군가가 먼저 돈을 벌어 나가고 그 손해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메꾸게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정답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수백억 원을 벌어 나갔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돈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벌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의 돈을 잃고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암호화 화폐에서 부당하게 돈을 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 화폐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고 당연히 해커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 암호화 화폐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커가 얻은 이득만큼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돈을 벌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잃어야 하는 상황인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그만큼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무슨 경영권과도 관련이 있고 주식 발행을 한 회사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쓰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뭔가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배당금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원리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식에 적용된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주가 10배 뛴다는 비밀을 누가 어디서 몰래 입수해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10배 뛰었을 때 그 사람은 돈을 왕창 벌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돈은 여러분들 같이 막차 탄 개미들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한 사람들한테서 나온 돈입니다. 이렇게 돈을 누가 부당하게 왕창 벌면 억울하게 잃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투자를 제한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휴대폰이 형편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예를 그렇게 들어본 겁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미리 좀 판 다음 형편없는 갤럭시를 출시하고 삼성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다음 모델은 테스트 버전을 보니 또 끝내주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재용 씨가 미리 주식을 좀 사놓았다가 새 모델 출시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또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런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 이재용 씨가 그런 식으로 버는 돈은 여러분들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나 펀드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것이 손실로 다 메꾸게 됩니다. 그건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같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특정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거기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업체 주가가 엄청 뛰겠죠. 국가가 그 업체랑 계약한다는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혹은 그 업체랑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 주식을 미리 사버리면 엄청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같은 공직자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만큼의 돈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나 펀드 가입한 사람들의 손실이나 국민연금의 적자 같은 것으로 어쨌든 다른 사람이 메꿔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끔 사모님이 운용하시는 펀드가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암호화 화폐 시장의 수익이 나고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 때 그 돈은 다른 사람의 손실로부터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가 주식시장이나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이 얻은 이익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로 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같은 것을 해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런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